서학개미들이 가장 사랑하는 주식, 또 미국 정부의 비밀 병기. 오늘 당신이 보내주신 자료 뭉치는 바로 팔란티어 테크놀로지스에 대한 것들이군요. 네, 맞습니다. 최근에 그 S&P 500 지수 편입 소식도 있고 주가가 정말 무섭게 올랐는데 사실 이 회사 알면 알수록 좀 신기한 구석이 많아요. 그렇죠. 오늘 이 자료들을 바탕으로 팔란티어가 정말 AI 시대의 새로운 운영체제가 될 그런 회사인지 아니면 그냥 기대감만 가득 찬 거품인지 그 본질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겠습니다. 시작부터 핵심을 딱 짚어주셨네요.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줄기가 바로 그 기대와 현실 사이의 간극이거든요. 아, 기대와 현실. 네, 자료들을 종합해보면 이 팔란티어의 기술력이나 성장세는 의심의 여지가 없어 보여요. 그런데 동시에 그 기술에 붙어있는 가격표가 이게 너무 비싼 건 아닌가 하는 의문도 계속 따라다니죠. 그렇죠. 많은 분들이 팔란티어를 그냥 빅데이터 분석 회사 이 정도로만 알고 계시는데 자료에 나온 이들의 본질은 좀 다릅니다. 흩어진 데이터를 모아서 그래서 뭘 해야 하는데 이 질문에 답을 주는 일종의 의사결정을 위한 운영체제, OS를 만드는 회사다. 이런 관점으로 접근해야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의사결정을 위한 운영체제라. 와, 흥미로운 정의네요. 그럼 그 OS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핵심 사업부터 하나씩 뜯어보죠. 자료 보니까 크게 세 가지 플랫폼이 있던데 첫 번째가 고담이네요, 고담. 네, 고담. 이름부터가 영화 배트맨의 그 어두운 도시를 딱 떠올리게 하는데요. 실제로 하는 일도 약간 그런 느낌입니다. 영화 아이언맨의 인공지능 비서 자비스에 비교되기도 하는데 주요 고객이 CIA, FBI, 미국 국방부 같은 정부기관들이에요. 아, 정부기관들? 네, 상상해보세요. CIA는 A라는 정보를, FBI는 B라는 정보를, 국토안보부는 또 C라는 정보를 각자 가지고 있잖아요. 다 따로따로 가지고 있겠죠? 그렇죠. 그 다음은 이 모든 파편화된 정보를 한 화면에 쫙 모아서 예전에는 보이지 않던 연결고리, 예를 들면 테러리스트의 자금 흐름이나 통신 패턴 같은 걸 찾아내는 거죠. 와... 이게 국가안보랑 직결되다 보니까 한번 고객이 되면 이탈을 할 수가 없어요. 자료에도 나오지만 고객 이탈률이 거의 0에 가깝다는 건 그야말로 마르지 않는 현금샘을 가진 아주 강력한 해자를 구축했다는 의미입니다. 정부라는 절대 충성 고객을 등에 업고 쌓은 기술력을 이제 민간으로 확장한 게 두 번째 사업, 파운드리로군요. 네, 파운드리. 삼성전자, 현대중공업, 에어버스, 아니 쟁쟁한 기업들이 고객사 리스트에 있는 걸 보고 좀 놀랐습니다. 이게 기존의 기업들이 쓰던 데이터 분석 툴하고는 근본적으로 뭐가 다른 건가요? 아, 그거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핵심은 자료에서 반복적으로 강조하는 실행 가능한 통찰, 즉 액셔너블 인사이트를 제공한다는 점에 있어요. 실행 가능한 통찰이요? 네, 기존 툴이 이번 달 우리 공장의 생산량은 100만 개였습니다. 이렇게 과거 데이터를 보여주는 데 그쳤다면 파우드리는 이렇게 말해주는 거죠. 지금 원자재 X의 입고가 3일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A 생산 라인이 멈추게 되니 지금 즉시 A라인 가동률을 20% 낮추고 B라인으로 물량을 돌리세요. 와... 그렇게 하면 전체 생산 차질을 5% 이내로 막고 이익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요. 단순히 데이터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뭘 해야 할지 그냥 딱 짚어주네요. 그렇죠. 구체적인 행동 지침을 내려주는 겁니다. 기업 CEO 입장에서는 마치 수십 명의 최고 분석가를 옆에 둔 것 같은 효과를 내는 거죠. 와, 그건 정말 차원이 다른 이야기네요. 그리고 최근 주가 폭등의 주역이자 자료에서 게임 체인저라고까지 표현한 AIP, 인공지능 플랫폼이 등장합니다. 네, AIP. 제가 자료를 읽으면서 이해한 바로는 요즘 너도 나도 AI를 쓰고 싶어 하지만 가장 큰 걸림돌이 보안 문제잖아요. 우리 회사 기밀 데이터가 외부로 유출될까 봐 걱정하는 거요. AIP가 바로 그 문제를 해결해주는 열쇠인 건가요? 정확합니다. 그 핵심을 완벽하게 짚으셨어요. 보안 문제도 있고 또 하나는 적합성의 문제도 있어요. 적합성이요? 네. 챗GPT 같은 범용 AI는 물론 똑똑하지만 우리 회사만 쓰는 내부 용어나 복잡한 공급망 구조에 대해선 아무것도 모르거든요. AIP는 바로 그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다리 역할을 합니다. 아하. 기업의 민감한 내부 데이터는 안전한 울타리 안에 그대로 두고 그 위에서 거대 원호 모델, LLM이 작동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아. 결과적으로 우리 회사 사정을 속속들이 아는 맞춤형 AI 비서가 탄생하는 겁니다. 실무에 진짜 쓸 수 있는 AI가 구현되니까 시장이 열광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기술 이야기는 들을수록 정말 대단하네요. 바로 이 기술력이 최근 시장의 그 열광적인 반응을 이끌어낸 거겠죠. 그 동력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죠. 가장 큰 사건은 역시 S&P 500 지수 편입 성공이었잖아요. 맞습니다. 이건 상징적인 의미랑 기술적인 의미 두 가지 모두에서 엄청난 사건이었어요. 상징적으로는 더 이상 미래가 기대되는 성장주가 아니라 미국을 대표하는 500개 우장 기업 중 하나로 공인받았다는 뜻이고요. 못 들어가는 리그에 들어간 거니까. 네. 그리고 기술적으로는 더 중요하죠. S&P 500 지수를 추종하는 수많은 ETF나 펀드들이 이제는 좋든 싫든 기계적으로 팔란티어 주식을 사야만 합니다. 아, 자동으로 매수가 들어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아는 사람만 아는 주식에서 전 세계 연기금과 펀드가 의무적으로 담아야 하는 주식으로 체급이 바뀐 겁니다. 엄청난 매수세가 보장된 셈이죠. 단순히 수급이 좋아진 것뿐만 아니라 사업 자체도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점이 인상 깊었습니다. 과거에는 정부 빨로 크는 회사 이런 꼬리표가 있었는데
자료를 보니까 이제 미국 상업부문 매출이 전년 대비 50% 이상 늘었더라고요. 그 성장의 중심에 바로 아까 이야기한 AIP가 있고 그 AIP를 파는 방식이 또 기가 막힙니다. AIP 부트캠프라는 전략을 쓰는데 이게 아주 영리해요. 잠깐만요. AIP 부트캠프요? 자료 보니까 이게 정말 독특하던데요. 그렇죠. 보통 기업용 소프트웨어 도입은 거의 뭐 연 단위 프로젝트인데 이걸 단 1일에서 5일 만에 끝내버린다는 거잖아요. 이건 거의 영업의 혁신 아닌가요? 거의 마법에 가깝습니다. 잠재 고객사 직원들을 모아놓고 그 회사 데이터를 가지고 단 며칠 만에 실제 작동하는 AIP 시제품을 눈앞에서 그냥 만들어줍니다. 와, 진짜요? 네, 우리 회사 문제점이 이렇게 해결되네. 이걸 직접 본 경영진들이 그 자리에서 계약서에 사인하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어요.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을 영업에 완벽하게 적용한 거죠. 영업에 걸리는 시간을 수개월에서 수일로 단축시킨 그야말로 파괴적인 혁신입니다. 그런 폭발적인 성장 세이더에서 드디어 재무적으로도 안정 궤도에 올랐다는 점이 시장의 신뢰를 얻는 데 결정적이었던 것 같네요. 자료에서도 만년 적자 기업이라는 오명을 벗고 그 GAAP 기준으로 흑자를 냈다는 점을 여러 번 강조하더라고요. 결정적인 부분이죠. GAAP, 즉 일반 회계 기준은 가장 보수적이고 엄격한 회계 잣대인데 이 기준으로 흑자를 냈다는 건 이제 꿈만 파는 회사가 아니라 진짜로 돈을 버는 회사라는 걸 증명한 셈입니다. 아, 이제 진짜 실속을 챙기기 시작했다. 그렇죠. 투자자들은 당연히 후자를 신뢰하죠. 게다가 벌어들인 현금도 많고 부채는 거의 없는 아주 클린한 재무제표를 가지고 있어요. 앞으로 경기가 나빠져도 버틸 체력이 생겼고 필요하다면 공격적인 투자를 할 총알도 장전했다는 의미입니다. 좋습니다. 여기까지 들어보면 정말 뭐 완벽한 회사처럼 들리는데 세상에 그런 건 없겠죠? 없죠. 투자자라면 장밋빛 전망보다 리스크를 더 날카롭게 봐야 합니다. 당신이 보내준 자료에서 공통적으로 첫 선에 꼽는 위험 요인은 극도로 높은 밸류에이션이었습니다. 네, 바로 그 점이 이 회사를 둘러싼 가장 큰 딜레마입니다. 현재 주가를 회사의 이익이나 매출과 비교해 보는 지표들, 소위 뭐 PER이나 PSR이라는 게 있는데 이 수치가 시장 평균은 물론이고 다른 빅테크 기업들보다도 훨씬 높습니다. 훨씬 높다고요? 네, 쉽게 말해 아니 이 회사가 벌어들이는 돈에 비해 주가가 너무 비싼 거 아니야? 이 질문이 계속 따라붙는 거죠. 마치 모든 과목에서 100점을 맞을 거라고 기대하는 우등생과 같아요. 앞으로 완벽한 성장을 할 거라는 기대감이 이미 주가에 전부 다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 실적이 시장 기대치에 조금이라도 못 미치면 주가는 큰 폭으로 하락할 수 있습니다. 실망도 그만큼 크니까요. 회사의 미래를 가장 잘 아는 내부자들이 주식을 팔고 있다는 점도 좀 찜찜한 부분입니다. 자료에 따르면 CEO를 비롯한 경영진이 주기적으로 주식을 매도하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물론 세금 문제 때문이라고는 하지만 주주 입장에서는 썩 유쾌한 신호는 아닐 것 같습니다. 맞아요. 물론 임원들이 스톡옵션으로 받은 주식을 팔아서 세금을 내는 건 자연스러운 활동일 수 있어요. 근데 그 빈도나 규모가 잦아지면 시장에서는 경영진조차 지금 주가가 고점이라고 생각하는 건 아닐까 하는 의구심을 품게 되죠. 그렇죠. 더불어 창업자인 피터 틸의 그 독특하고 강한 정치적 성향이나 회사가 이스라엘 지원처럼 민감한 지정학적 이슈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점도 리스크입니다. 이런 행보 때문에 소위 ESG, 즉 환경사회 지배구조를 중시하는 대형 펀드들의 투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거든요. 아, 잠재적인 매수 기반이 그만큼 줄어들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런 셈이죠. 자, 그럼 이 모든 정보를 종합해보죠. 한쪽에는 정말 혁신적인 기술과 폭발적인 성장이 있고 다른 한쪽에는 살인적인 밸류에이션과 여러 리스크가 있습니다. 이 엄청난 줄다리기 속에서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요? 자료는 당신의 투자 성향에 따라 완전히 다른 두 가지 전략을 제안하더군요. 네, 그렇죠. 먼저 팔란티어는 AI 시대의 마이크로소프트가 될 것이다 라고 믿는 장기 투자자를 위한 전략부터 살펴보죠. 이 관점의 핵심은 지금은 AI 혁명의 가장 초기 단계다라는 믿음입니다. 초기 단계다. 네, AI 하드웨어의 시대, 즉 엔비디아의 시대가 지나면 결국 그 하드웨어를 제대로 활용하게 해주는 AI 소프트웨어의 시대가 올 것이고 그 중심에 팔란티어가 있을 거라는 거죠. 기업들이 AI를 제대로 쓰려면 여기저기 흩어진 데이터를 깨끗하게 정리하고 연결해야 하는데 그 지저분하고 어려운 일을 가장 잘하는 회사가 바로 팔란티어니까요. 그렇군요. 따라서 이 관점에서는 현재의 높은 주가는 단기적인 과열 일꾼이라고 봅니다. 주가가 조정을 받을 때마다 공포에 팔지 말고 오히려 꾸준히 수량을 모아가는 적립식 매수, 즉 DCA 전략이 유효하다고 조언합니다. 최소 3년에서 5년 이상의 긴 호흡으로 숲을 봐야 한다는 거죠. 반면에 이런 장기적인 믿음보다는 단기적인 변동성을 활용하려는 트레이딩 관점도 있다군요. 사실 하루에도 10%씩 오르내리는 걸 보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심장이 쫄깃해지긴 하죠. 그렇죠. 이 종목은 S&P 500 편입 같은 호재로 오르는 힘, 즉 모멘텀은 매우 강하지만 동시에 기술적으로 과열 신호가 아주 자주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아, 과매수 구간에 자주 들어가는군요. 네. 그래서 자료는 뉴스를 보고 흥분해서 추격 매수하는 건 절대 금물이라고 경고합니다. 대신 주가가 오르다가 조정을 받아서 20일 이동평균선 같은 기술적으로 중요한 지지선까지 내려왔을 때 분할로 접근하고요. 네. 이후 반등해서 이전 고점을 뚫지 못하면 미련 없이 이익을 실현하는 스윙 전략을 제안합니다.
특히 분기 실적 발표 전후에는 변동성이 극에 달하기 때문에 이때는 더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요. 오늘 분석을 정리해볼 시간이네요. 팔란티어는 더 이상 오사마 빈 라덴을 잡는 데 기여했다는 식의 비밀스러운 회사가 아니라 AIP라는 구체적인 기술과 폭발적인 상업부문 성장으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내고 있는 기업이라는 게 명확해졌습니다. 하지만 자료의 마지막 문장이 오늘 나눈 이야기의 핵심을 관통합니다. 어떤 문장인가요? 좋은 기업이 항상 좋은 주식인 것은 아니며 그 타이밍은 더더욱 다르다. 현재 팔란티어의 높은 주가는 앞으로 몇 년간 이어질 완벽한 성장에 대한 기대를 미리 당겨온 상태라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기업의 가치를 아무리 높게 평가하더라도 그 가치에 비해 터무니없이 비싼 가격을 지불하는 건 아닌지 냉정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뜻이죠. 그렇다면 이 모든 분석을 들은 당신에게 마지막으로 던지고 싶은 질문은 이것입니다. 앞으로 10년 뒤 모든 기업과 정부가 AI를 마치 지금의 컴퓨터 운영체제처럼 당연하게 사용하는 세상이 온다고 가정해보죠. 그때 과연 그 AI 운영체제의 왕자에 앉아있는 회사가 팔란티어일까요? 아니면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 같은 기존의 거인들이 그 자리를 차지할까요? 혹은 우리가 아직 이름도 들어보지 못한 완전히 새로운 경쟁자가 나타나서 이 판을 뒤엎게 될까요?